자, 조진웅과 박나래 사건으로 드러난 건 좌파 문화 권력의 위선이죠. 자, 현지 누나 없애려고 전국의 현수막도 다 걷었죠. 그런데 김남국의 이 현지 누나 한마디 때문에 또 소환되자 더 큰 건을 던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큰 건이 뭐냐? 조진웅 그리고 박나래다라는 거죠. 자, 조진웅은요 사실 좀 충격이죠. 왜냐, 선한 척, 정의로운 척, 온갖 척척척을 다 하는 사람이 뒤로는 이재명 못지않게 검었다라는 거죠. 자, 한국 사회에서는요 오랫동안 이상한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깨시민 놀이.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 속해만 있으면 뭔가 어떤 범죄 의혹도 덮이고 과거도 면죄부를 받고 심지어는 도덕적 우월감까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돈벌이 이 좌파 진영에서 잘 챙겨주는 거죠. 청산가리를 처먹겠다라는 청산규리가 잘 나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좌파 진영에 몸을 담고 있으면 밥줄은 끊기지 않겠다라는 안정감을 준 것이 아닐까. 자, 박근혜 나와! 라고 하면서 좌파 인증해버린 정우성 UN 난민기구 친선대사 했었죠. 그런데 난민을 받자라고 헛소리 짓거리더니 정작 지 새끼는 모른 척 해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좌파 연예인이다 라는 이유로 이것도 막 용서가 되면서 아들 이야기하니까 시상식에서 막 박수가 터지기도 했었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우파 진영의 쓴소리 옳은소리 다 하는 정유라 씨가요 정우성 난민 받자더니 지 아들은 안 받아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고 웃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요 최근에 두 사건, 그러니까 조진웅과 방송인 박나래를 통해서 완벽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조진웅 수년간 신념 있는 배우, 사회적 메시지 뭐 이런 예술가처럼 약자 편에 서가지고요 양심 있다라고 하는 인물 뭐 그렇게 코스프레 하면서 상징화 됐었죠. 광복절 행사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정 진영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까지 뭐 이런 이미지 브랜딩은 뭐 좌파 문화 권력의 대표 아이콘이 되고, 그래서 이재명 옆에서 영화 관람까지도 했었죠. 그러나 이 조진웅의 실체는 소년원 출신이었습니다. 떼강도 짓거리를 했고요. 방화도 했고요. 서슴지 않게 절도도 했습니다. 심지어 1994년에요. 미성년자가 여성을 꿰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연루 의혹까지 있습니다. 대중이 알았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정황들입니다. 좌파 진영이 만들어준 가짜 이미지 붕괴되자 실체가 드러난 것이고, 그 위선을 덮기 위해서 커뮤니티, 언론, 지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것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진실은 뭐 안 감춰진다라는 거죠.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가 어떤 힘으로 수년 동안 보호를 받아왔는가? 왜 좌파 문화 권력은 지들 편 범죄에만 무한 관대를 보이는가? 자, 조진웅 사건의 사실관계 그리고 은폐 구조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좌파 진영의 위선적 감싸기 문화 퇴퇴퇴, 대한민국 대중문화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예리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파 유튜브 노출 제한, 알고리즘 차단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영상을 진행을 하면요 어김없이 광고 제한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클릭, 구독 그리고 댓글 한 줄이 가장 필요할 텐데요.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조진웅 이 사건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좌파 이미지 메이킹의 붕괴를 알리는 조진웅 사건. 이게 어떤 안동댐 사건까지 소환하는 큰 사건인데요. 이 이재명도 소환을 하지만 이재명의 살인자 조카까지 소환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다음에는 더 큰 사건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좌파 문화 권력이 만들어낸 가짜 의인 이미지에 학을 뗐는데요. 자, 조진웅 그래서 이재명과 참 잘 어울렸나 봅니다.
자, 광복절 행사 맹세문 낭독했습니다. 구역질 나죠. 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021년 8월에요. 국민 특사로 카자흐스탄까지 가가지고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홍범도 뭐 흉상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당시에 또 조진웅이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구역질이 납니다. 자, 조진웅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국민들 뭐 민주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사회 정의를 말하는 그 쇼츠 영상 보면서 니도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드러난 증언들 이 모든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구성된 허상이었다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자, 동창들은요 떼강도짓 했다라는 댓글도 남겼고요. 또 다른 증언은요 아파트 담벼락에 불을 지르고 다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름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1년 전 댓글입니다. 이게 학창시절 사고 쳐가지고 본인 이름도 못 쓰고 아빠 이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던데 조진웅 씨 아니죠? 라는 물음입니다. 이거는 너 조원준이 알고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투리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사투리가 말이죠 너무 뭐 부산 사투리보다는 너무 강한 억양, 이렇게 진주나 저기 마산이나 저기 대구 사투리도 막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부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의 출신 지역을 감추기 위한 부산 사투리였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자, 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94년 기사입니다. 이거 중대 강력 범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1994년 기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 1994년 1월 26일입니다. 훔친 승용차로 소녀 성폭행 고교생 3명 영장. 자, 방배경찰서는요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가지고 밤중에 귀가 죽인 10대 소녀들을 유인했다. 여러 명이다라는 거죠.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군 성남의 S고등학교, 성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고교생 3명에 대해서 특수절도 그리고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이 3명은 친구 사이다. 그러니까 방배동의 카페 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소녀 2명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면서 훔친 슈퍼살롱 이거 그때 당시에 좀 길다랗게 좀 좋은 차였습니다. 그 승용차로 유인해 가지고 이 성남시의 분당구로 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남의 고교생이었기 때문에 성남 지리를 안다라는 거죠. 거기에 공터로 데려가 가가지고 번갈아 성폭행한 뒤 60만 원을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 4차례에 걸쳐가지고 같은 수법으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슈퍼살롱 같은 고급 승용차를 어떻게 획득했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유흥가 주변에서 시동 걸린 차 그것을 바로 타고 범죄에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뉴스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 다음 날이죠. 1994년 1월 27일 추가 보도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죄의식 없는 고교생. 방학이 끝날 때까지 적당히 놀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고교생들이 한 말입니다. 이들은요 뉘우침 없이 재수가 없어서 붙잡혔다라는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나란히 붙어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했고 그때 당시의 기억을 기사로 담은 거겠죠. 자, 이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 보십시오. 훔친 승용차, 훔쳤죠? 미성년자 소녀들을 유인했습니다. 차량에서 성범죄, 집단 강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도 빼앗았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났냐? 아니죠. 4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잡았는데 야, 이거 방학 끝날 때까지 좀 적당히 놀아보려고 했는데 재수없어 잡혔어. 반성의 기미도 없다라는 거죠. 시기, 지역, 연령대, 범죄 방식이 조지는 과거와 정확히 맞물린다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고교생 4명 중에 1명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 1명이 또 이 씨인데 그 이 씨가 희한하게도 이재명의 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진웅과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이었고 조진웅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요. 김땡땡, 조땡땡, 석땡땡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 강간이죠. 처벌받았는데 나머지 이 땡땡은 작물 취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수사, 재개, 피해자 조사, 법적 책임 추궁까지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좌파 진영의 위선 감싸기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조진웅 의혹이 터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누구냐라고 보면요. 김어준 계열 방송인들입니다. 친문 좌파 커뮤니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치적 지지 그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 깨시민 놀이하는 그 변호사들도 조진웅 30년 전의 일인데 라면서 쉴드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한 말은 다 똑같습니다. 민주시민이라면 조진웅을 지켜야 한다. 아따 그놈의 민주시민은 아무데나 출연을 하는데요. 30년 전 일인데 왜 들추냐 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너희들이 박정희 빠냐 이런 식으로 역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좌파 진영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범죄 의혹이 아니라 진영 논리로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편이면 범죄도 감싸고 상대편이면 말실수 하나로 매장하는 게 이 좌파들의 위선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파의 근본적인 도덕적 결함은 범죄자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겐 공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피해자가 네 여동생이나 가족이었어도 조진웅을 감쌀 수 있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조진웅 10대 시절 범행 일부는 시인하고 소년원은 맞는데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년범의 경우는요. 일반 형사 기록과 달리 처분됩니다. 전과 기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타인의 외부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타인이면 기록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진웅이가 소년원에 갔다 온 건 맞는데 성폭행은 없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던 것도 디스패치가 12월 5일에 조진웅의 10대 시절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데 이어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법원 전산 조회 화면으로 보이는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진웅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만 조땡땡이 나왔고 그때 1994년에 나왔고 1994년에 중앙일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진웅이가 이 타인이 기록 조회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은퇴 선언을 해버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더 나올 의혹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이가요. 뭐라고 또 입을 털고 나왔냐면 조진웅 은퇴에 이재명은 괜찮고 배우가 은퇴하는 건 모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니나 잘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아래 달린 댓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통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거겠죠. 이 통이 자법 수준의 범죄자라 해도 흉악한 강간 절도 범죄자와 동일로 보는 건 억지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자법 수준의 범죄자다라고 인정을 한 거네요. 좌파 진영이. 그리고 조진웅은 뭐 한 놈 보낼 때 제대로 보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흉악한 강간 절도 범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댓글만 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좌파리 진영에서도 이재명은 자법이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재밌어서 제가 댓글을 들고 왔는데요. 이준석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뭐 저는요 조진웅이나 이재명이나 뭐 그걸 입대는 이준석이나 뭐 장경태나 성 관련돼서는 참으로 지저분한 것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암튼 30년 전에 일이더라도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이고 차량 절도에 훔친 차로 강간을 한 번도 아니고 몰려다니면서 여러 번 했다. 고교생들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죗값을 받고 조용히 살고 있었으면 누가 뭐라 안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범죄 경력으로 깨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좌파리 진영은요, 안 되는 겁니다. 좌파리 진영 참여연대 뭐 사법감시센터장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한 끝발 날렸다라는 한인섭 명예교수도요, 뭐 조진웅이 이 사건이 30년 전의 일이고 뭐 지금은 회개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지들 진영에선 살인자도 괜찮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조진웅 사건은요. 좌파 이미지 세력이 연예인을 정치적으로 소비한다라는 것, 그리고 연예인은 그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뭔가가 있다라고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것. 자, 세 번째, 과거 범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조직적으로 좌파리 진영이 이것을 감춘다라는 것. 비판하는 국민들을 되려 공격하고 진영 프레임으로 더 씌운다라는 것. 자, 이 구조는요 이미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건에서 증명된 패턴이고 최근에는 장경태 사건에서 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또 조진웅 사건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위선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요.
펼지하던 좌빨이 연예인들 좋은 광고 다 떨어져 나가고 뭐 닥 CF만 하고 쓱 기어 들어갔죠. 자, CIA 집중 신고로 미국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깨시민 놀이하고 자빠진 연예인들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한국 대중 문화와 정치권은 오랫동안 좌파 편이면 아무 죄도 면죄부를 받는다라는 기형적 구조가 막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국민들의 계몽까지 보태져 가지고요. 더 이상 이런 작업질 안 속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비상계엄을 지난 1년을 보면서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진웅의 과거,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라 좌파 문화 권력 전체의 붕괴의 신호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상화의 또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좌파의 위선은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이미지는 폭로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자,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세대가 아니었을 때 뭐 이런 좌파들의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좌파 진영에 착 붙어가지고 이런 위선과 거짓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다시 또 반성의 시간을 거듭하고 난 다음에 또 연예계에 또 발을 들이고 이게 반복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폭로 앞에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고 은퇴만이 답이고 깜빵만이 답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까지만요. 조진웅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또 현지 누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현지 누나 국정조사에서 꼭 볼 수 있도록 현지 누나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요. 장동혁 당대표로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가요. 이 조국과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토론을 가지겠다라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습습습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수면 위로 떠올릴 수 있도록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다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국민의힘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국민의힘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책임당원의 힘을 좀 키우고 장동혁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 영감쟁이들이 비대위 전환을 하려고 꼼수 쓰고 있는데 이것 못하게 단디 뚝띠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를 우리는 매일매일 외치고 있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TV였습니다.